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미국장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장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3개국에서 또다시 보복 조치가 나타나자 관세 전쟁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이 크게 하락했고요. 일부 빅테크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장 마감 후 미국 상무부에서 빠르면 오늘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또 비둘기를 날리기 시작했고 관세 우려감이 조금 옅어지면서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관세 부과는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시절 이후 가장 큰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나왔던 단어인 트럼프 세션,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세션이 뭐냐? 트럼프와 경기 침체를 합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인플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둔화 시그널은 슬슬 나타나고 있죠. 이 와중에 관세까지 때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 GDP는 1.3% 감소, 근원 인플레이션도 0.8%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인플레는 성장을 해야 인플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장은 뒷걸음질 치는데 인플레가 생긴다는 거 난리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올해의 충격은 이보다 작겠지만 수년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젤렌스키가 지난번에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다 이러한 강수까지 두면서 사실상 젤렌스키는 선택하는 게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항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광물 협정 계약 체결 준비를 마쳤다며 평화를 위한 협상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뭔가 좀 이제 밖에서 보면은 짠하기도 하고 '야 나라에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소식으로 어제는 급락했던 재건주가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얼마나 한동안 우려 먹을까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부터는 북극곰 프로젝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강관 관련주가 핫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자면 미국은 알래스카주의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파트너가 되길 원하고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휴스틸, 넥스틸 이런 기업들이 크게 급등했고 그리고 화성밸브, 하이스틸, 동양철관, 대동스틸, 한국가스공사 등 이러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뭔가 좀 많이 봤던 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왕거래 관련주죠. 대왕거래 관련주가 이제 구심점을 잃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와중에 갑자기 야 동해 바다가 답이 아니다. 저 위에 알래스카 저기가 우리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제부터는 대왕고래 관련주가 아니라 북극곰 관련주가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사실 트럼프 걱정이 엄청나게 증시에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트럼프 수혜주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북극곰 관련주는 당분간은 더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자면 동양철관 상한가 도착했고요. 화성밸브 상한가가 도착했고요. 바닥에서 강한 커터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13%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 13% 상승,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터지면서 이제는 고래가 아니다, 북극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북극곰 관련주는 우리가 당분간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공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한택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고요. 물론 LG CNS 때문에 야, 이거 또 설레발 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기업만큼은 이거 이거는 좀 설레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LG CNS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족 계좌까지 충분히 땡겨올 만한 그러한 공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키리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한택은 산업용 초저온가스 탱크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죠. 기관 참여 건수 2,400건이 나왔고 경쟁률은 950대 1, 의무 가격이 보통 한 3% 4% 이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19%나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공모 유통을 라인치는 30%,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200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모가 상단이 1,800원을 제시한 수량이 81%를 기록을 했고 상단에 확정이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래 뭐 데이터가 좋은 건 알겠어. 그래서 뭐 최근 들어 공모주가 좋은 것도 알겠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설레발을 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을 보면은 한택은 LNG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우리가 토요일 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택이 3년 전인가 그때 적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 왜 적자를 냈나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 시절 때 LNG 프로젝트가 전부 다 멈추면서 그때 당시에 적자를 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죠? 맞습니다. 트럼프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관련 중에서 알래스카 관련주, 북극곰 관련주가 왜 올랐죠? 맞습니다. LNG 때문에 올랐죠.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장 이후에 혹시나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공모주 상장 이후에 매수하자는 이야기는 저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지부진하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한택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 기릿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LG CNS에서 털린 거 이번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릿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화학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화학주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계속 눈길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오늘 18%나 급등했고요. 전 고점 한 번에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또 화학주는 큰 사이클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4년마다 한 번씩 이 수레바퀴가 막 도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벌 때 미친 듯이 버는 기업, 그 반면 또 잃을 때는 미친 듯이 잃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벌 타이밍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에틸렌의 수급 개선 속에 유가 하락 수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죠. 오펙이 이제 증산을 한다고 하면서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올해 안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롯데케미칼 이제 한 1년, 2년 뒤에 몇십만 원 이상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하지만 화학주라고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의 상황은 맞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아까 보셨죠? 4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4년 동안 내 살만 깎아 먹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한때 화학주의 뭐 대장이라고 불렸던 효성화학의 상폐 가능성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화학은 작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서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사업부를 9,200억에 매각해서 자본 잠식 사유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령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정지가 이미 되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분명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뒤든 2년 뒤든 좀 버텨야 이제 또 돈을 왕창 버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티려면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회사채 등을 발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그 회사채를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 이러한 얘기는 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효성화학이라는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라고 다 똑같은 화학주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화학주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적자를 했다는 거는 뭔 소릴까요? 맞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소리고 그 말인즉슨 유상증자가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서 진짜 좋은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적은 금액으로 좀 맛만 보다가 나중에 유상증자 터지고 난 다음 그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금양 관리 종목 지정.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열광했고 지금은 꼴보기도 싫은 종목 중 하나인 금양. 연일 하락하다가 최근 좀 오르나 싶더니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번복한 공시가 뭐냐? 바로 유상증자인데요. 원래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벌점을 받고 원래 10점인데 이번에 7점이 추가되어 17점이 누적되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도 자동 퇴출이 된다고 하는데 악재가 가득가득한 기업, 이러한 기업은 당분간은 좀 보기가 어렵겠죠. 이거 말고 더 좋은 기업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주식 투자자분들은 꼭 맞춰야 되는 퀴즈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떠올려야 되는 주식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마트죠, 이마트. 이마트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마트가 있는 곳에는 롯데마트가 있고 또 롯데마트가 있는 곳에는 홈플러스가 있죠. 항상 그 세 개는 거의 뭐 붙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홈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마트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는 5%나 상승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자, 정말 답이 없는 주식이 되어가고 있는 LG CNS. 아마 아직도 LG CNS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끼리 또 사실 그때 첫 번째 주에 매도를 한다라고 말을 했으나 그래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냅두면 오르겠지 그거 플러스 그리고 저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죄책감 사실 이거 매도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들고 있다가 나중에 플러스 되면 그때 팔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들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최근 공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25%나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락을 이어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딱히 뚜렷한 이유는 없고 구주 매출에 대한 부담이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공모가 밑으로 쭉 하락해서 25%나 빠졌다는 거는 분명 이전엔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5천억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4.5조 원이면 충분히 저평가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는 곧 공모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언제 LG CNS 차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혼란한데 LG CNS에 관심이 쏠리진 않겠죠. 아마도 이제 모든 게 좀 안정화되고 코스피가 쭉쭉 올라서 뭐 2,800 이 정도 얘기가 나와야 그때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뭐 기업 공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먼저 들어가기 앞서 매수 추천이나 매도 추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만 딱 봤을 때는 글로벌 텍스 프리, 세계 세금 공짜 이런 기업인 것 같은데 뭐 하는 기업인가 싶죠? 유진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텍스 프리는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진짜 세금 관련 회사고요. 관광객이 여행 가서 물건 등을 사면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걸 대행해 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 218억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K뷰티 인기와 함께 해외에서 오는 사람, 특히 중국인이겠죠. 국내 피부과 등에서 의료 관광 열풍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른 세금 환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사기는 좀 부담되죠. 언젠가 뭐 21선에 닿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자, 반도체 보조금으로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는 않고 있다며 이를 없애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과 하이닉스의 보조금이 없어질다는 우려감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관세 부과도 이미 언급한 상황인데 과연 이 소식으로 반도체가 흔들릴지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는 또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일본에서는 20만 원 싸다. 자,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에 128기가 국내 정가는 12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 만약에 일본에서 구매를 했다면 10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원정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출고 가격 기준 환율이 일본이 조금 더 낮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다른 국가랑 비교해도 애초에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 꼭 사와야 되는 게 바로 술이죠, 술.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갔다 오면서 한 개씩 사오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많이 사와가지고 SNS 등에서 불법 주류 재판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기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 위스키 가격이랑 일본 위스키 가격 비교하면 한 30% 차이 나요. 진짜 많이 차이 나죠. 뭐 술값이 뭐 30만 원이면은 한국에서는 40만 원짜리가 일본에서는 30만 원이니까 무려 1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본 갔다 올 때 이러한 술만 사와도 비행기 값은 굳는다 이런 얘기가 나타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스키 가끔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서 사긴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당연히 불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